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달 이수화학으로부터 분할 상장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가가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꿈의 배터리 우위를 점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잠시 자리를 내어준 사이에요.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가가 한때 10배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기업 경쟁력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최근에 기업들이 인적 분할 이슈가 많습니다. 네. 우선 이수그룹의 이수화학의 인적 분할, 그리고 동국제강그룹의 인적 분할, 그리고 OCI 그룹 인적 분할로 인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데 이수화학은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공교롭게 맞물린 게 이수화학에서 이걸 보고 인적 분할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인적 분할 이후에 토요타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발표를 있으면서 이게 맞물리면서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수화학은 원래 이수화학의 본업은 뭐냐면 세탁 세제에 들어가는 특수 고분자 물질, 화학 물질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하는 곳인데 전통적인 화학 업체죠. 원래 이수화학을 만든 분은 김상범 회장인데 이게 원래 그 부인이 대우그룹 옛날 대우그룹 회장의 큰 사위죠. 그래서 그러네요. 김선정 씨가 원래 김우중 회장의 큰 딸입니다. 네, 지배구조가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네. 원래 이수화학을 가지기 위해서 이수건설이 이수화학의 대주주였는데 이수건설의 지분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김상범 회장의 본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지주회사 이수를 만들었죠. 지주회사 이수를 만들고 그 이수를 중심으로 다시 이수화학을 아래 내리고 그 이수화학이 하고 있는 본업과 그 신성장 동력 사업을 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이번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사업을 분리시킨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수화학이 인적 분할한 이수 스페셜 케미컬이 전고체에 들어가는 황산 리튬을 만드는 파일럿 공장을 지금 곧 완공을 해요. 그리고 그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데다가 토요타에서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게 맞물리면서 주가가 10배 이상 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주가까지 10배 이상 뛰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배구조 변화됐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토요타에 이어서 현대차 역시도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는 일본 차들이 굉장히 앞서 있었는데 전기차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일본 차들이 지금 굉장히 뒤처져 있는 느낌인데 절치부심했는지 토요타가 2027년에서 28년에는 전고체 전기차로 상용화 시키겠다고 이제 토요타 테크니컬 워크숍에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우리가 그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하면 평균 한 600km 잘 하면 그렇게 가죠. 전고체 배터리는 한 1,500km를 갑니다. 이거 더 좋은 거는 지금은 배터리 충전 시간이 꽤 긴 시간이 필요한데 전고체는 이 긴 거리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10분 만에 완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런데 이 파격적인 이 기술이 되려면 이 전고체 배터리는 크게 타입이 3가지가 있어요. 황화물계 전고체가 있고 그리고 산화물계가 있고 폴리머 이 3가지 타입이 있는데 현재 토요타하고 국내 배터리 3사,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곳은 바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재료가 황산 리튬인데 이수 스페셜 케미컬이 황산 리튬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원래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전류가 배터리 내에서 전류가 움직이는 걸 전해질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그게 액체예요. 그 액체를 고체로 바꿔서 전고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체로 바뀌면 뭐가 좋아지느냐?
일단 전해핵과 분리막을 전해핵하고 분리할 때는 분리막이 사라지니까 네.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500km까지 갈 수가 있고 더 좋은 건 온도 변화로 인한 충격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누액 그러니까 지금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가 새는 그 누수 현상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충전 시간이 10분으로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정도 시간만 있으면 1500km를 완충할 수 있는 거죠. 꾸면 배터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달성하려면 굉장히 넘어야 할 산도 많은 거죠. 현재 굉장히 고가에다가 상용화가 되려면 최소한 가격을 낮춰야 되는 데다가 그래서 토요타도 원래 계획은 2025년까지였어요. 네. 2년이 늦춰져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고체에 대한 열풍 때문에 지금 뭐 이 스페셜 케미칼이 이렇게 주가가 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안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하는 부분이 황화물계 배터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황산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수화학은 인적 분할을 결정하고요. 석유화학 사업 부문과 또 정밀화학 사업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인적 분할은 하게 되면 인적 분할하기 전에 기업 가치에서 더 커지는 게 이상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원래 있던 걸 나눈 거니까요. 그렇죠. 네. 있던 걸 한 개 있던 걸 나눈 거니까 사실은 그거보다 금액이 그 회사 가치가 높아지는 것 자체가 사실 네. 넌센스인 거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분할하기 전에 이수화학 시가총액이 1조 1천억이었거든요. 네. 1,600억이었는데 지난 16일 기준으로 이수화학하고 분할 전에 이수화학하고 그리고 현재 이수 스페셜 케미칼을 합하면 시가총액이 3조 500억에 올랐습니다. 그가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수 스페셜 케미칼 시가총액만 떼놓고 봐도 네. 이게 2조예요. 굉장히 넌센스한 그런 거죠. 네. 단순히 전해질 그 황산 리튬 가지고 이만큼 뜰 수 있느냐라고 이제 조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재료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그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그 전고체 황산 리튬은 네. 아직 공장도 선설되지 않았어요. 진짜 넌센스네요. 예, 네. 파일럿 공장 정도, 20톤 정도 생산하는 파일럿 공장이고 지금 뭐 전고체 이 황산 리튬을 원하는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파일럿 정도의 양산 라인도 아니고 파일럿 라인 정도를 테스트 라인 정도를 하는데 불구하고 이 샘플로 MOU 체결까지 지금 계속 하자고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이제 오름셈이 되는 거죠. 특히 인적 네. 분할 이후에 희석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희석이 안 된 것조차 넌센스인 겁니다. 네, 일단 인적 분할이 되게 되면 주가가 좀 희석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한편 또 이수페타시스 흐름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145%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인텔과 엔비디아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AI 반도체 열풍 속에서 이 종목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할까요? 이수페타시스의 주력 상품은 네. 이게 MLB라고 해서 그 고다층 기판의 PCB를 만드는데 PCB 네. 중에서도 고다층 기판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수페타시스예요. 그럼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느냐? 네. 지금 AI 반도체를 비롯해서 서브 네트워크 장비 등을 하려면 반드시 MLB가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AI 장비 같은 경우 네. 들어가고 엔비디아 같은 또 이 PCB를 쓰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18층 이상의 MLB가 필요한데 네. 이 부분에서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미국이 원래 그 18층 이상의 MLB 시장에서의 최고 1위는 미국의 TTM이라고 있거든요. 네. TTM에 이어서 이수페타시스가 세계 그 글로벌 랭킹 2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뜨고 AI 뜨면 자연적으로 이제 이 PCB 쪽도 뜨게 된 거죠. 그 이유 네. 때문에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떴고 특히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도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MS 같은 고객사를 두고 있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지금 11연속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이유도 엔비디아 이후에 반도체 급등 이후에 이제 그 관련된 추종 종목에 뜨는 이런 상황에서 네. 외국인 매수세가 현재의 그 이수페타시스를 계속 이렇게 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수페타시스와 관련해서 MLB 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세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실제 이수페타시스의 그 올해 매출 성장세를 보면 조금 보수적이지 않고 좀 과하게 봐도 네. 이제 매출 한 11% 정도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네. 한 7,160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현재의 실적보다는 좀 잠재적인 시장 때문에 지금 굉장히 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하반기에 한 번 더 AI라든지 엔비디아발 그런 또 반도체 흐름이 좋아진다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흐름세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슈로 넘어가서요. 새롭게 이렇게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되면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저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사실 그 인적 분할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네. 지금 동국제약도 그렇고 네. 이수화학도 그렇고 OCI도 그렇고 이거를 투자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조금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를 파악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그 인적 분할 이후에 굉장히 급박하게 인적 분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지금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자사주를 가지고 자사주의 마법을 좀 막으려고 앞으로 자사주를 사면 무조건 그 자사주를 소각해라라고 지금 법령으로 만들려고 움직이고 네. 있거든요. 현재는 자사주가 있으면 인적 분할해서 재상장하면 자사주가 의결권이 부활합니다. 네. 누구에게 좋으냐? 오늘 일가들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분이 높아집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경영 지배구조를 하는 쪽에 숨은 의도가 많습니다. 네. 실제 이수화학도 지금 그런 면이 강하거든요. 지주자 입장에서는 또 이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처분한 시점까지 과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 그 지출 없이 자회사 장악을 할 수 있는 또 갖고 있어서 인적 분할을 하고 신설회사를 만들고 주식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좋으냐? 결국에는 오늘에게 좋아서 일반 네. 개인 주주들은 많은 희생을 당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 기업 가치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훨씬 높아졌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투자를 좀 구분해서 하는 게 숨은 의도를 좀 파악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인적 분할한 기업에 대해서는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동국그룹도 지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주가 살펴보니까 오늘도 역시나 동국홀딩스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잘 가고 있는데 분할이 된 동국제강과 동국CM의 주가는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마찬가지죠. 동국제강그룹도 현재 장세주 회장 일가가 3세 승계를 위해서 사실은 뭐 인적 분할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 인적 네. 분할 이후에 지주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동국제강그룹에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가지고 오고 현물 출자를 통해서 동국홀딩스의 지분을 높이다 보니까 네. 이거 이제 투자자들은 보는 거죠. 이거 동국홀딩스 지분을 매입하는 거죠. 이거 사업회사보다. 왜냐하면 저 회사 결국에는 오너 일가들이 어느 기업의 지배구조의 메인이고 그 기업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지분구조를.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진짜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인적 분할 이후에도 사업회사는 동국제강보다는 동국홀딩스에 더 몰리게 돼 있는 거죠. 네, 사업적으로 지금 동국홀딩스 지주사에 조금 더 몰리게 되는 만큼 주가가 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기업이 있으실까요? 아마 그 현재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 네. 그 자사주를 앞으로 갖고 있는 기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법안을 계속 지금 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가지고 그 자사주를 매입할 때 그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매입한 기업들은 아마 지배구조 개편에 빨리 서두를 걸로 봅니다. 네, 그런 그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건가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그렇죠. 원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죠. 배당을 많이 한다든지 네. 자사주 소각을 한다 해서 가치를 높이는 건데 우리나라의 많은 상장사들은 네. 배당도 사실 인색했고 자사주를 사들이면 소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문제로 제기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지배구조 개편의 어떤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했는데 네. 최근에 그렇게 한 기업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 법안이 되기 전에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라는 한 생각입니다.